안녕하십니까. 자녀 양육 및 행복한 가족관계 방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발표자 정규령입니다. 오늘 저희는 수용적 태도로 양육하는 방법과 공감적 태도로 양육하는 방법,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수용적 태도로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교적이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멀어질 때 대부분은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은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위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고 유대관계를 통해 자손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인간은 긴밀하고 협조적인 유대관계로 인해 욕구가 만족되면 소속감과 사랑을 느끼며 더불어 자존감도 향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유능하며 유대관계가 좋으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애착과 소속의 동기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인 수용, 공감적 태도,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자녀를 잘 양육한다면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용적 양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란 상대방을 현 상황 그대로의 인격적인 인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비판단적이고 관심 있는 태도로 대상자를 지지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치료자와 대상자 간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공감을 발전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자는 온화한 시선과 얼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예를 들어,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대상자가 얘기하는 바를 알아들었다는 표시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제한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행동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는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독립적이며 긍정적인 행동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실행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세우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에게 미래에 대한 행위의 대안적 과정을 예상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만약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앞으로 화가 많이 날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대어 물으며 실행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세우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기란 유기체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을 지속시키며 행동의 강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기에는 권력 동기, 성취 동기, 친교 동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성취 동기와 애착과 소속의 동기입니다. 먼저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주어진 일을 스스로 뛰어나게 잘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려운 과제나 도전적인 일을 선호하며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반면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은 과제를 잘 수행하지만 성취감이 없는 쉬운 과제를 선택하거나 아예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여 잘 못 수행한 원인을 과제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착과 소속의 동기 중 사회적 연결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인간은 긴밀하고 협조적인 유대관계로 인해 요구가 만족되면 소속과 사랑을 느끼며 자존감도 향상되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유능하며 유대관계가 좋으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이라도 단절이 되면 인간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거나 고립되면 우울한 기분이나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고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현 상황 그대로의 인격적인 인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비판단적이고 관심 있는 태도로 자녀를 지지하고 그대로 자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실행에 따른 계획을 명확히 세우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먼저 수용으로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에 대해 존중해주며 독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자녀만의 자율성과 독립성 욕구에 대한 인식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자신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수용적 양육 태도를 보이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지지적이며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적정선에 한계를 두며 수용할 수 있는 행동과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분명히 구별해 줍니다. 다음으로 공감적 태도로 양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은 말 그대로 기분을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느낌으로 들어가서 그와 똑같은 느낌으로 반응하고 수용한다는 뜻에서 공감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문자보다 느낌에 중점을 두며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공감적 태도의 자녀 양육 방법으로는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수용해줍니다. 자녀의 생각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며 칭찬을 잘 해주고 껴안아주며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양육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에 공감하며 함께 적극적, 활동적으로 행동하며 함께 놀아주고 자녀가 하는 일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자녀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함께 찾아보고 또 자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관심 있게 물어보고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갖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적인 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공감적 태도의 양육법 상황적 예시로는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는데 아이가 부주의하게 행동을 해서 컵을 깨트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보통 또 깼어? 넌 어떻게 애가 조심성이 없니? 라고 나무라하기 쉽습니다. 아이가 컵을 깨트리는 순간 그 상황에 대해 놀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많이 위축이 됩니다. 공감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어머, 컵이 깨졌네. 많이 놀랐어? 어디 다치진 않았니? 라고 아이가 당시에 놀라고 미안한 입장에서 대해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감의 단계와 각 단계별로 적용 방법을 보시게 되면 바로 상대방이 당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줍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눈을 맞추고 또 아이의 말과 함께 표정과 움직임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감정 공감하기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처한 상황을 반영해 줄 만한 적절한 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말, 표정, 말투, 어조, 분위기 등을 통해서 지금 아이의 기분이 어떠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아, 오, 그랬구나 등으로 반응하며 잘 듣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단계로 공감한 내용을 말과 행동으로 전달하기입니다. 적절한 말로써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말로 공감하며 내 의견을 말하고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아이의 감정을 읽어서 말해주거나 또 예를 들어 땡땡이가 많이 불안한가 보구나 혹은 비교당해서 속상했구나 또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주는 방법으로는 우리 땡땡이가 그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아서 너무 기특하네. 또는 우리 땡땡이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더 잘할 수 있지? 괜찮아. 등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공감하기로는 손을 잡아준다던가 어깨를 두드려준다던가 포옹 등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추론하고 공감해주면서 가벼운 터치로 더욱더 상대방에게 나의 공감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적 태도로 자녀 양육법 효과로는 바스트는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리몬드는 부모의 공감 능력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낮을 경우 유아는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 경청으로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몇 가지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청의 기술 SLR은 약어인데 먼저 S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뜻이며 먼저 자녀가 말을 걸어와도 부모들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혹은 컴퓨터를 하면서 무슨 얘긴데?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태도는 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으므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에게 몸을 향하게 한 후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L은 듣기입니다.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듣는 중간마다 끄덕이거나 아 그래? 그랬구나. 우와 같은 추임새를 넣음으로써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판소리를 할 때 추임새로 경쾌한 소리를 넣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동의적 응답은 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R은 응답한다라는 뜻인데 경청한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경청한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 확인하여 반응을 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구나. 혹은 너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말로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했다는 표현을 덧붙이는 등 이런 적극적인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내 말을 경청하지 않을 때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이야기를 비판이나 판단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적극적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 경청의 기술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인 수용, 공감, 경청의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였을 때 행복한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녀에게 몸과 마음으로 동시에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